여러분, AI가 이제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AI가 행동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행동 에이전트 AI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일하는 방식을 슬슬 바꾸기 시작한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성형 AI랑 이 행동 에이전트 AI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할 수 있어요. 생성형 AI가 아주 똑똑한 연구원이라서 멋진 계획을 쫙 짜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행동 에이전트 AI는 그 계획을 딱 받아서 실제로 이메일도 보내고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 진짜 일을 처리하는 초능력 비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계획, 다른 한쪽은 실행. 딱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대체 이 AI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자동차 엔진 뚜껑을 열어보듯이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핵심 부품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자, 중심에는요, 결정을 내리는 두뇌 역할의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거 해줘 하고 목표를 딱 주잖아요. 그럼 에이전트는 노트북처럼 메모리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손이 필요하겠죠? 실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을 실행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뇌, 목표, 메모리, 전략, 그리고 도구, 이 5가지가 착착 맞물리면서 AI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힘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책임과 새로운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AI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이 말, 양날의 검이다. 이게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에이전트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결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성이죠. 하지만 바로 그 능력 때문에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정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위험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 있다? 이거 잘못되면 바로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실수로 엉뚱한 곳에 엉뚱한 금액을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의 잠재력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방금 봤던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해답은 바로 체계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 뭐랄까, 이 강력한 행동 에이전트 AI를 위한 안전 매뉴얼 혹은 공식 플레이북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로운 도구를 마음 놓고 믿고 쓸 수 있도록 잘 짜여진 하나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정부 기관과 업계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든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를 만들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공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4가지 계획,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4개의 튼튼한 기둥이 바로 이 새로운 AI 시스템의 안전과 책임을 심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기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이전트 AI를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제한하기. 핵심은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다 평가하고 여기까지만 해! 하고 명확한 한계를 정해두는 거죠.
한마디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아예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그 행동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도구나 데이터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쓸데없는 권한을 줘서 사고가 날 여지를 미리 줄여버리는 거죠. 결국 안전은 맨 처음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둥, 이건 바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책임을 부여하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똑똑해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언제나 항상 사람이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각 팀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두고요. 특히나 중요하거나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최종 승인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 편향이라는 거. 에이, 시스템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승인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막기 위해서 감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적인 통제 및 프로세스 구현하기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기술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에 비상 브레이크나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처럼 AI 시스템 자체에다가 튼튼한 안전 기능들을 콕콕 박아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이전트가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상한 도구를 쓰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딱 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놓기 전에는 실제 환경이랑 거의 똑같은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야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그냥 최종 결과만 오케이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테스트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출시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켜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바로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드는 게 개발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교육과 투명성,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에이전트가 뭘 할 수 있고 또 뭘 못하는지 그 능력과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직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정작 우리 자신의 중요한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신경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기둥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리 계획하고 위험을 막는다. 둘째, 최종 책임은 항상 인간이 진다. 셋째, 시스템 자체의 안전 기능을 심는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용자를 제대로 교육한다. 바로 이 네 단계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AI로 나아가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개발자만의 몫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개발자, 기업, 그리고 사용자,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AI 에이전트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동료, 우리의 비서, 그리고 우리의 협력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그들을 신뢰하기 위한 일종의 플레이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팀원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